근데 되게 노력파예요, 노력파. 노력파여가지고 저는 특별한 동기는 없었어요. 그냥 열심히 성격상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도 들어오고.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정작 마음을 움직일 만한 동기가 없습니다. 자극을 받으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아무것도 크게 와닿지 않아요.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왜 공부해야 하는지, 나를 움직이게 할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.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이유를 만들 수 있을까요? 저만 이렇게 동기가 없는 걸까요? 대표님 공부 잘하셨나요? 시작부터 공부 잘했니? 이걸 묻는 끝나고 혼날 것 같은데.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. 학교 제도 안에서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는 이제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. 그러면은 이제 공부는 저는 이제 중상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. 근데 되게 노력파예요, 노력파. 노력파여가지고 저는 특별한 동기는 없었어요. 그냥 열심히 그냥 성격상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도 이제 졸업을 했고. 이제 우리 그 제보자님이 말씀하신 게 공부에 대한 동기를 찾는 건가요? 우리 코치님은 어떠세요? 저는 이악 물고 노력했다. 아, 네.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단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쟤네들이 공부를 하니까 쟤네들이 공부를 하니까 나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네,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. 일단은 처음은 좋지는 않았죠. 뭐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았는데 그냥 단순한 이유는 얘네들이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한다 이러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거고 본격적으로 동기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꿈이 정해졌을 때, 내 진로가 조금 명확해졌을 때, 그때에서야 이제 조금 동기를 갖게 되는 케이스여가지고, 저는 그 공부하면서 그런 장면도 봤거든요.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이렇게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가 전교 1등이었어요. 전교 1등이었어요. 처음에는 재수 없었어요.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. 그리고 이제 엘리트 것들끼리 좀 이렇게 서로 정보 교환만 하고 우리한테 정보 교환 안 해줘. 그게 또 너무 화가 났던 거지. 그래서 저 재수 없는 놈 이러고 막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걔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어요. 왜요? 이제 수업에 자리를 앉는데 저는 맨 앞줄이었고 이 친구는 두 번째 줄이었거든요. 제 바로 뒷줄이었어요. 근데 얘가 공부하다가 우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울어? 그래서 했는데 되게 안타까운 그냥 뭐 넋놓고 울고 있으면 되는데 울면서 문제지를 풀고 있는 거예요. 그게 되게 불쌍한 거예요. 아, 얘는 울면서도 문제지를 풀고 있고 도대체 저거 왜 풀고 있는 거지? 하긴 뭐 나도 이해 못하는데 지도 울면서 문제지 풀고 있는 지 모습이 이상하겠지?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. 나중에서 이제 물어봤어요. 너 왜 울었어? 문제지 풀면서 있는데. 그러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얘기 듣는데 아, 얘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고 살고 있구나. 어. 근데 이제 얘 입장에서는 동기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게 선생님들이 심어놓은 동기가 너무 강하게 작용해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그 친구에게는 선생님의 그 말이 약간의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의 동기보다 선생님이 준 자극, 너 이번 시험에서 몇 점 떨어지면은 전교 2등으로 밀려나. 너 1등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지. 아니면은 또
이제 학교가 워낙 이제 촌이었으니까, 이제 우리 학교 이렇게 얘가 1등 유지하면 우리 서울대 학생 나오나? 안 나왔어요. 안 나왔어. 딴 데 갔어. 딴 데 갔어요. 그런 거를 이제 자극을 주니까 얘는 그 자극에 못 이겨가지고 억지로 공부를 하고 그 부담에 못 이겨서 우는데 이걸 못 놓겠고 들은 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좀 불쌍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자극과 동기부여는 엄연히 다르잖아요. 나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궁금한 거, 여기서 동기를 못 찾겠다 그랬는데, 동기를 찾으려고는 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, 이 동기가 없어서 공부가 지금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. 실행으로 안 옮겨진다는 거잖아요. 그쵸. 나는 좀 매정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, 이거를 그냥 합리화로 지금 내가 공부 안 하는 게 내가 게으르거나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데, 하고는 싶은데 동기를 못 찾았다? 라는 말로 이렇게 바꾼 거 아닌가. 좀 냉정할지 모르지만. 진짜 공부를 할 마음이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. 이런 제보를, 고민 상담을 하기 전에. 열심히 했는데 공부가 안 됐어요. 성적이 안 올라요. 이거는 말이 되는데, 안 하면서 동기를 못 찾겠어요? 그럼 동기를 찾는다고 하면 얼마나 찾았을까? 실제로 아까 말씀 중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, 김연아 선수가 공부는 아니지만 피겨스케이트 엄청 했잖아요. 그 사람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.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? 뭐라고 얘기했을까요? 물론 그 사람은 목표가 있었죠. 세계 챔피언이라든지 목표가 선명했죠. 근데 과정은 꼬리뼈며 너무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연습을 계속한단 말이에요. 기자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,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냐 그랬더니,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? 그냥 하는 거죠. 네. 공부에 동기가 있으면 더 좋죠. 자, 근데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냥 하게 돼요. 동기를 찾으려고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글이라도 보는 그런 행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.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진로 강의를 많이 나갔잖아요. 이런 아이들이 꽤 많아요. 많죠. 근데 이 친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느냐? 그것도 아니에요. 공부는 하는데 자기가 진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. 그 과정에서 내가 공부는 하는데 내가 공부는 왜 하고 있지?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쩌라는 거지? 나 지금 어떡하자는 거지? 이런 거죠. 진짜 이런 친구들 보면은 이 공부의 실행을 옮기는 것도 되게 허들이에요. 공부는 그렇죠. 해야 되는데 일종의 내가 공부해야 될 동기는 못 찾겠고, 아니면 공부는 하고 있어. 근데 왜 하는 거지? 이러면서 약간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진이 빠지는 것도 있고.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얻을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. 공부를 왜 하느냐? 이래서 먹고 사는 거 한다? 그러니까 왜 하는지 모르는 거지. 그러니까 저는 공부는 산소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숨을 왜 들이쉬지? 살려고 들이쉬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공부는 왜 하지? 그것도 어떤 삶의 하나의 방편이에요. 어떤 목적의식만 정확히 갖고서 한다? 저는 그거는 학생으로서, 아직 지금 학생이라면,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가질 자세는 좀 냉정하게 말하지만, 그건 그 다음 순서다 이거지. 왜 공부를 하는지 아는 거는 중요하죠. 알고 하면 제일 좋은데, 그걸 왜 하는지를 알려면은 되게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라요. 부모님하고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. 아빠, 나 공부 왜 해야 돼?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? 저도 섣불리 대답을 못 해요. 왜?
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산소가 당연히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공부는 그냥 학생으로서 당연히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. 미국은 스포츠 선수가 우리나라는 좀 시스템이 틀린데 스포츠를 되게 잘하면 공부를 못해도 돼요, 우리나라는. 옛날에는 그랬대요. 근데 지금은, 아니, 미국은 스포츠를 잘해도 학점이 나와야 돼요. 그 왜? 학생이니까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. 이걸 통해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다 나중 문제다라는 거지. 목표를 세우면 제일 좋고, 목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학생으로서 일단 해라. 일단 자전거 페달을 굴려라. 내가 자전거를 왜 타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페달을 굴려봐라. 문득 딱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. 반복된 행동을 꾸준히, 하나의 행동을 반복돼서 꾸준히 해라.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. 공부도 일단 꾸준히 해봐라. 그렇죠. 이런 말씀인 것 같고. 저는 이 생각을 좀 했어요. 우리가 어떠한 동기를 부여받으려는 것보다 너무 자극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. 그래야 자극을 받으면 뭔가 하는 느낌, 뭔가 하니까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동기를 부여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면 외부의 어떤 걸로 해서 자극을 툭 건드려야만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여기서도 자극을 받으려고 여러 방법 시도해봤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상이지만 이제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뼈 때리는 현실조화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자극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나. 근데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는 어쩌면은 그 자극을 들었을 때 그 자극을 받는 거는 일단 둘 중에 하나예요. 내가 그 자극을 들었는데 내가 아파. 진짜 뼈 맞은 것처럼 아파. 그래서 와닿지 않는 걸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은 저 자극들이 일단 나와는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니까. 그래서 그 자극을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극을 받았지만 어쩌라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공부하는 일에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합리화처럼 들려요. 이분의 고민은 학생이지만 굉장히 말씀입니다. 그리고 동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미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, 친한 괜찮은 친구들, 물론 다 친구가 좋지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미 다 얘기했어. 본인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. 왜 해야 되는지는 알아. 뭐 예를 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거나 뭐 멋진 직업을 갖는다거나 인생에 뭔가를 달성한다거나 목표 해야 되는 이유는 알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걸 나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거지. 그래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알이 부화를 할 때 어떻게 부화가 될까요? 그걸 질탁동시라고 하는데 일단 어미닭이 바깥에서 쪼아져요.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외부의 자극이에요. 근데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이 안에서도 이 부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쪼아. 그럼 같이 이제 부화가 되는 거고요. 사자성어를 질탁동시라고 그러는 건데 그럼 동기부여를 나는 좀 받고 싶어. 근데 자기는 가만히 있어. 물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생각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거지. 그럼 동기는 땀은 움직여야 나는 거잖아요. 가만히 있는다고 나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일단 행함을 좀 먼저 가져라. 네. 이유를 찾기 전에 일단 책을 막 봐라. 그리고서 잘난 척 좀 해.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삼촌이 저한테 제가 무슨 단어를 얘기를 했어요.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단어를 얘기했더니 덕화 중학생 올라가더니 똑똑해졌어? 그러더라고요.
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로, 아, 더 공부할까? 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지. 그렇지. 그래서 그런 외부 자극이 있으면 그걸 잘 받아들여서 일단 공부해라, 일단. 그러면 생각이 날 거다. 저는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봤어요. 실제적인 방법은 공부하는 친구를 일단 만나야 돼요. 그렇죠. 네. 공부하는 친구, 한 적당하게 2명 정도만 만나면은 내가 공부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그럼요. 되고, 아니면은, 이제 드라마에서 약간 그런 양아치적인 장면이긴 하지만, 빵 하나 틱 던져주고, 야, 그래서, 야, 나 좀 가르쳐줘. 그래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고. 그런 그렇게 해가지고,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. 그렇게 해야, 뭐, 이게 친구를 만나서 공부하는 게, 뭐, 이제,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동기가 부여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, 자극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거고, 또 문득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동기부여가 아마 자기 성적 점수 같다. 내가 공부했을 때 내 성적 점수가 좋으면은, 동기부여가 됐을 텐데, 내 성적 점수가 안 좋아서 동기부여가 안 된 건가?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,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.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까지는 동력은 있다. 그렇죠. 네. 마지막 문장이 딱 임팩트가 있어요. 저만 이렇게 동기가 없는 걸까요? 라는 얘기를 하는데, 아직까지는 살릴 힘이 있다. 스스로 살릴 힘은 있다. 이런 걸 보고, 저는 일단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난다거나, 아니면 혼자 하는 건 사실 안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이 시점에. 같이 공부하고,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좀 이제 나중에 그 결과를 내가 눈으로 보면 좋겠다. 네. 그런 조언을 좀 해주고 싶네요. 공부는 뭐 좋은 대학교, 그렇죠. 이런 목표를 하고는 하지만, 지금 당장 우리, 고민 상담 하시는 분에게 필요한 건 재미예요. 재미. 근데 재밌으려면 자꾸 접해야 되거든. 멀리서 그냥 영화 보듯 공부를 해서는 재미가 없지. 영화도 한 번 볼 땐 재밌지만 2번 보고 3번 보고 그러면 지루하거든. 왜? 계속 보기만 하거든. 거기 가서 체험을 하면 괜찮은데. 네, 그래서 좀 재미를 느끼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고, 그리고 점수를 올리면 제일 좋고, 떨어져도 그 떨어진 하나의 거 과정으로. 또 올릴 생각으로 하고,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,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해서 유급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걸요? 그렇죠.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집에 쫓아왔어요. 얘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1년 더 꿇어야 된다. 시침말로. 난 깜짝 놀랐어. 아주 나도 놀랐는데. 근데 중학교 가서 처음 시험 봤는데 70 몇 점이 나온 거야. 나는 내 생애 최고로 막 높은 점수가 나온 거야. 너무너무 재밌는. 그때부터 막 이제 빠졌거든요. 걸어가면서도 단어장 읽고 집에 가서도 공부하고. 내가 왜 공부하는지는 생각을 안 했어. 왜 공부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, 지금.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거지. 다만 이제 뭐 되고 싶은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죠. 저는 이제 외교관이 되고 싶었었는데. 그런 꿈은 좋은데 왜 공부하지? 철학자가 되실 거면 계속 그 생각을 하세요. 철학자가 너무 아파요. 아, 내가 너무 셌나? 죄송합니다. 근데 이제 좀 안타까워서. 나뿐만 아니라 아들, 손자,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.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.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.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
되기를 바랍니다.